여러분, 500년이 넘는 역사, 27명의 왕, 이 길고 복잡한 조선 왕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딱 5분 만에 그 거대한 흐름을 시원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518년, 와, 정말 엄청 많은 시간이죠? 이건 뭐 세계사적으로도 진짜 찾아보기 힘든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한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긴 세월 동안 왕이 무려 27명이나 있었어요. 아니, 이 많은 왕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요? 다행히 우리에겐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죠. 아마 한국인이라면 태정태세 문단세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왕의 계보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파헤칠 지도,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자, 이 순서를 따라서 조선 왕조 500년의 대서 사실을 총 4막으로 깔끔하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막으로 바로 뛰어들어보죠. 바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딱 세워지고 그 운영 시스템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대를 이끈 말하자면 핵심 플레이어들입니다. 먼저 나라를 세운 태조가 있고요.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의 기틀을 꽉 잡은 태종, 그리고 뭐 말이 필요 없죠.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의 왕위를 빼앗으면서까지 다시 왕권을 강화했던 제2의 태종이라 불리는 세조를 거쳐서 마침내 법전을 완성하면서 시스템을 딱 정비한 성종까지, 바로 이분들이 조선의 뼈대를 세운 왕들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통치 스타일의 차이예요. 보세요. 태종하고 세조는 왜 육조 직계제를 통해서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꽉 쥐려고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건국 초기잖아요. 왕의 권위는 늘 나라를 함께 세운 힘이 막강한 공신 세력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왕권 강화는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반면에 세종대왕은 이미 안정된 기반 위에서 신하들과 토론하는 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위정부 서사제를 통해 왕권과 신권의 이상적인 조화를 추구했죠. 이 통치 철학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그리고 마침내 성종 때 드디어 조선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이 완성됩니다. 이걸로 조선은 건국 초기 거의 100년간의 혼돈을 끝내고 안정적인 법치국가의 기틀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안정된 기반 위에 세워진 왕국이 이제는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거대한 침략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정치투쟁, 바로 사화였습니다. 폭군 연산군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상주의를 추구했던 신진학자 세력인 사림과 나라를 세운 공신들의 후에 기득권 세력인 훈구가 엄청나게 부딪힙니다. 이 격렬한 다툼이 조정을 피로 물들였던 거죠. 내부의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외부로부터 거대한 재앙이 닥칩니다. 바로 선조 임금 때 터진 임진왜란이죠. 무려 7년 동안 이어진 이 전쟁은 국토 전체를 말 그대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인조 임금은 북쪽에서 내려온 만주족의 침략, 병자호란을 겪게 됩니다. 이 전쟁은 결국 왕이 직접 적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으로 끝나고 말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칠흑같이 어두운 혼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쫓겨난 왕이긴 하지만 광해군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주 혁신적인 세금개혁, 대동법을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정책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길고 긴 시련의 터널을 지나서 조선은 다시 한번 부흥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총명했다고 평가받는 왕들이 바로 이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이 시대 부흥의 핵심 전략은 바로 탕평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끝도 없는 파벌 싸움으로 국력이 계속 소모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영조와 정조가 야, 이제 그만 싸워 하면서 특정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해서 정치 안정을 꾀했던 겁니다. 이 두 왕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나라를 개혁했는지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인 영조는 탕평비를 딱 세워서 붕당 정치의 폐해를 경고하고 균역법으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손자 정조는 규장각이라는 왕림 연구소를 만들어서 개혁 인재를 키워내고 장용혁이라는 강력한 친위 부대를 만들어서 왕권을 뒷받침했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개혁 의지를 집대성한 상징적인 신도시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개혁군주였던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조선 왕조는 비극적인 마지막 막으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시대의 핵심 문제는 딱 하나, 세도 정치였습니다. 쉽게 말해 왕이 아니라 왕의 외척, 그러니까 소수의 권세 있는 가문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권력은 당연히 부패했고 나라는 안에서부터 스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그 흐름이 너무나 명확해요. 세도 정치의 부패는 홍경래의 난 같은 농민 반란을 불렀고 나라 힘이 약해진 틈을 차서 서구 열강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 왕 순종 때 500년 왕조는 안타깝게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긴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선은요, 한글이라는 정말 위대한 문자를 창조했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500년을 버텨낸 저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부의 분열과 부패가 한 나라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뼈아픈 역사의 교과서이기도 하죠. 518년 그리고 27명의 왕,
건국과 번영, 실현과 중흥, 그리고 쇠락에 이르기까지 이 거대한 순환의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 패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